어서 오세요. 제가 사연에 글을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많은 사연을 접하다 보니 저도 많은 분들께 사연을 들려드리면 재미있고 의미가 클 것 같아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힌트를 드리자면 트로트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재밌을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그럼 저희 사연을 용기를 내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20대 중반에 조금 이른 결혼을 했어요. 둘 다 없는 집 자식이라 시작을 저희끼리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짜리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했답니다. 양가의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도 있었지만 저희끼리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싶어서 아무것도 없이 결혼을 했어요. 저희 부부는 둘 다 고졸이라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어려웠기에 각자 소기업에서 일했어요. 그의 남편은 인쇄소에서 직원으로 일했고 저는 코인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프로그램 설치와 업데이트를 하는 출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버는 돈이 많지 않지만 매주 5일은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데이트를 즐기며 재미있게 지냈어요. 큰 욕심이 없어서 현재의 삶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질 계획은 5년 후에 하기로 해서 부담스럽지 않도록 번호는 해결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았더니 5년 후 방 2칸짜리 전세에 들어가 제 대출 하나 없이 저희 부부가 모은 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다들 내 집을 마련하려고 수억 원의 대출을 하고 그것을 갚으려고 매달 고통스러운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동안 우리는 속편하게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그냥 분수에 맞게 즐겁게 사자는 말을 좌우명처럼 간주했어요. 적당히 열심히 일하고 즐기며 몇 년을 보낸 후에 그 남편과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 남편의 취미가 요리였기에 그 중에서도 짜장면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옆에서 중국집을 해보자고 말하는 걸 습관처럼 해왔는데 돈이 조금 모이자 바로 실행하기로 결심했죠. 제가 요리에 자신이 있어서 중국집을 오픈해서 배달을 맡아서 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주방을 맡고 저는 서빙과 배달을 담당하기로 했죠.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여 다툴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중국집은 대박은 아니었지만 동네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처음에 오토바이로 배달을 할 때 너무 무서워서 세발 자전거처럼 속도를 줄여가면서 배달했는데 짜장면이 불어나갔었어요. 곤욕을 자주 치르곤 했는데 한 달 정도 해보니 오토바이를 타는 것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몇 달 뒤에는 한 손으로 운전할 수 있을 만큼 능숙해지고 말았습니다. 해가 2번 더 바뀌자 시댁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아쉬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찾아뵙는 것이 좋았습니다. 기쁜 소식은 시동생이 결혼을 발표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시댁의 지원을 받아 대학을 나온 시동생은 대기업 직원이었습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말을 참 잘해서요. 무슨 일이든 척척 해결하는 만능 제주꾼이었던 그런 시동생이 데리고 온 예비 동서는 첫인상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저희가 시댁에 들어갔더니 바로 손가락으로 코를 막으며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야? 누가 아파트 복도에 짜장면 그릇을 내놓았나 봐요. 싸구려 음식 냄새 때문에 어머님이 준비 중인 음식 냄새가 묻혀버리네요. 아, 복도에 짜장면 그릇을 내놓아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저희 두 사람한테 냄새가 배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아, 죄송해요. 제가 말 실수를 했네요. 저는 몰라서 한 말이라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긴장해서 말이 헛나올 수도 있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동서는 시종일관 저희 부부를 보며 코를 막는 신호를 여러 번 보냈어요. 남편은 제 눈을 자주 보며 얘 뭐지 하는 텔레파시를 보내고 저는 처음이라 참아주자는 의미로 눈을 찡긋하고 윙크했습니다. 예비 동서의 직업은 지역 방송 PD라고 했어요. 시사 프로그램을 하다가 얼마 전에 예능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연예인들을 보러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에 맡은 프로그램은 트로트에 도전하는 일반인들이 트롯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방송이에요. 매주 가수들이 게스트로 출연하는데 다음 주에는 이명웅 씨가 축하 무대를 하러 온다고 해요. 방청권 한 장을 구해드릴까요? 만일 내 영웅이 나의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면
나의 사랑하는 둘째를 놓고도 가겠어야 해요. 정말로 감사해요. 제가 PD인데 그 정도까지는 못해 드릴까 봐요. 매주 방청권을 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즐기러 오세요. 앞좌석까지 가서 딱 끊어드릴 테니까 재미있게 구경하시라고요. 우리 영웅님의 실제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진짜 얼굴만 봐도 그 도톰한 입술은 진짜 키스를 풀 정도이거든요. 영웅이가 실물이 더 나아요. 하지만 제가 본 연예인들이 너무 많아 그 정도 인물은 흔해요. 사실은 장동건, 정우성 오빠들과도 함께 촬영해 봤었거든요. 그 오빠들은 진짜 조각상처럼 멋졌어요. 나중에 정우성 오빠 팬미팅에도 한 장의 티켓을 구해드릴게요. 어머나. 우리 영웅님에게서부터 정우성 오빠까지 세아도 모두 사랑한다니까요. 동서가 진짜든 혹은 허세든 모르지만 연예인들과 친하다며 1시간이 넘게 떠들었었죠. 저는요. 연예인의 관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동서의 말에 속지 않고 적당히 둔한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동서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는지 신혼집을 크게 마련해 주셨는데 서울에 40평대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서운한 감정은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과하게 행동하시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신혼집을 준비하느라 어머니께서 대신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셨어요. 남편이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능력 있는 좋은 며느리를 위해 한 집을 팔고 시골집에 옮기셨어요. 못 팔겠느냐며 고집을 부리셔서 당신 뜻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시동생 부부가 결혼하여 으리으리한 40평대 아파트에 집들이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집값만 해도 엄청나게 비쌀 텐데 인테리어까지 싹 바꾸었더군요. 대충 봐도 돈으로 처발랐구나 하는 확신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동생 집안에 들어서자 동서는 이번에도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막더군요. 짜장 냄새가 너무 심하네. 형님이나 아저씨, 옷 좀 갈아입고 오시지 그랬어요. 안 되겠다. 창문 좀 열어 환기를 시켜야겠네. 동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짜장 냄새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심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아무리 냄새가 나더라도 그렇다고 동생의 언행이나 말투가 좀 불편해요. 기분이 좋지 않다고요. 동생은 창문을 열며 대답했어요. 음아가 형님도 참 냄새가 나다고 말하는 게 무슨 문제 있어? 그러세요. 짜장 군내가 심한 건 사실이죠. 아, 두 분은 중국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셔서 자신들의 냄새를 못 맡는군요. 여하튼 두 분 덕분에 저는 중국 요리를 끊었어요. 냄새만 맡아도 진절머리가 나왔죠. 동생,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잖아요. 전에 너무 막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하지 않았어요. 형님도 그러는 거에 발끈하시고 계셔요. 지금 하시는 일이 부끄러우신가 봐요. 자격지심으로 뭉친 것처럼 제 말 한마디에 왜 그렇게 반응하시는 건가요? 사실을 말한 거였잖아요. 제 표정을 보자 동서는 다시 무개념 발언을 했답니다. 형님, 뷔페 첫 먹어보세요. 표정 좀 봐. 외국 여행을 간 듯이 초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먹은 것 같아요. 아, 형님은 한 번도 외국에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러셨죠. 그동안 뭐 하셨는지요? 동서는 적당히 나를 만만하게 봐도 손이 동서한테 서슴없이 지적하고 무시하는 게 불쾌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여기까지 할게. 하지만 명심하고 다음부터는 입 조심해야 해.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는 말이 있잖아. 웃음 형님,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으시네요. 고졸이라 생각이라는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발끈하기도 하고 속담까지 하는 걸 보니 그래도 기본 머리는 있으세요. 이건 칭찬이에요. 형님, 또 괜히 열내지 마세요. 거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뷔페고 뭐고 엎어버리고 동서를 패대기 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무개념 동서 입에 음식이 들어가니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옆에서 손을 건드리며 화를 겨우 풀 수 있었고 주방에서 요리도 할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적절히 맞추고 집들이가 끝나고 돌아갔어요. 아나와 함께 있으면 머리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시댁에 다녀올 때도 머리 단전부터 꼭대기까지 잡아주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있는 나를 보고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늦게 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밥을 다 먹은 뒤에도 자기 그릇 하나를 치우지 않고 있는 것이었어요. 필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모가 며느리에게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는지 궁금해하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생각나더군요. 제 동생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시어머니와 제가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서로 하겠다고 할 때 망부석이 되어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충고 한마디를 해주기로 했어요. 동생아, 이 집 며느리가 아닌데 밥을 다 먹었으면 치우려는 신용이라도 좀 해. 어디 가서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욕먹는다고. 아니지만 부모님까지 욕먹이는 행동이라고 이만큼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동생은 예상 밖의 대답을 했어요. 형님, 저는 어디 가서 제 밥그릇을 치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가벼운 마음으로 대접받고 살아왔어요. 사람이라고요. 제 직업은 방송국 PD예요. 몰라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끌려들고 설레게 되는 그런 자리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우는 것은 형님과 같이 목적이 없고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못 주는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는 어머님에게 용돈도 주고 제 방송에 방청까지 오도록 하여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며 효도를 하는 A급 며느리라고요. 에휴. 맨날 중국집에서 요리를 배달하며 굴러다니는데 어떻게 아실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말을 다 했어요. 더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그만하겠습니다. 에휴, 오늘도 냄새가 풍기고 있네. 아우, 코가 썩겠어요. 그릇 하나 치우라고 했다고 날 개무시하고 냄새나요 욕을 해. 동서, 자네가 그렇게 잘났어. 누가 보면 지상파 특급 PD나신 줄 알겠어요. 형님, 지역 방송이라고 무시하고 싶으시는군요. 하긴, 꼬투리 잡아서 시비를 걸고 싶으니 뭐라도 걸고 넘어지셔야 해요. 그런데 어떡하죠? 내년에 지상파 프로그램을 맡게 될 거예요. 그것도 총책임 PD로요. 사람을 무시하려면 자기 주제와 분수를 아셔야 하는 거죠. 형님, 같은 배달부가 방송국 PD를 비방하는 게 말이 됩니까? 배달하러 가면 알아서 몸으로 때울 거지. 어디선가 되지 않는 꾸중을 하실 건가요? 음아가 됐어요. 그만하고 저리 가세요, 오늘. 먹은 거 소화가 안 돼서 그만 가봐야겠어요. 여보, 얼른 일어나. 거기서 참지 못한 나는 동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긴 어딜 가? 당장 사과해. 나를 모욕하고 개무시한 것 사과하란 말이야. 하여튼 간에 꼭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사과받는 건 좋아하죠. 왜냐면 그래야 자존심을 챙긴다고 착각하거든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형님. 그런데 형님도 어머님도 하지 않는 식사제를 삼가주세요. 그럼 괜한 말을 듣지 않을 거 아니에요? 더는 참을 수 없어라고 동서에게 따귀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찰싹하는 소리에 함께 인상 쓰여 시동생과 남편이 놀라 눈을 크게 떠 주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뛰쳐나와 내 머리카락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짱끼라고 한 게 딱 맞는 일이네. 내년이 배운 게 없어 무식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비하받을 줄은 몰랐어. 너를 우리 PD 며느리로 키우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너를 가르쳐 주도록 할게. 얼굴 들어라, 이년아. 시어머니는 망설이지 않고 내 뺨을 2대 때렸어요. 흥분을 못 참는 나는 계속 손바닥으로 친 것이 남편의 선에서 막혀 따귀를 3개 맞게 되었지만 내 마음은 아주 깊게 상했어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서 이렇게 대우받아야 할까요? 동서에게 밥상을 같이 치우자고 제안한 것이 죄가 되나요? 제가 직업을 짱끼라고 비하하면 냄새가 난다고 조롱하는데 참아야 했을까요? 10번을 넘게 생각해봤지만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카락이 뜯기고 얼굴이 부어서 멍 자국까지 난 저는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사과하라고 하셨지만 입이 뻥긋하지 않고 시댁을 나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면목이 없다 하여 사과했지만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동서와 시어머니에게 크게 소리치고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제가 시댁에 가라고 말했지만 같이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말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이가 동서에게 보기 싫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때렸던 것을 본 후에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내 편이라는 사실이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넘게 시댁에 발을 들이지도 않고 연락하지 않은 채로 지냈습니다. 그날의 악몽은 완전히 잊혀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치유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중국집은 입소문이 효과로 주문이 멀리서도 들어왔습니다. 제 심리 상태가 매우 나쁘며 사업까지 흩어지면 폭발할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던 와중에 동서가 일하는 방송국에서 배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우연하게라도 동서와 마주칠까봐 주문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철가방 2개를 가득 채워 오토바이를 타고 쌩쌩 달렸습니다. 이윽고 방송국 입구에 들어서는데 설마 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철가방을 든 저를 발견한 동서가 키득거리며 다가오더군요. 아마 형님, 배달을 여기까지 응가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 꼴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누가 보면 날 때부터 배달부로 알겠다고요. 동서 전우랑 싸울 시간 없어. 음식 식기 전에 배달해야 하니까 저리 비켜 이하 동문입니다. 저도 형님이랑 오래 대화해야지요. 나누지 않고 싶지만 조금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방송국에 배달이 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누가 주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배달하시고 많이 벌어가세요. 당장 철가방으로 면상과 대갈통을 쪼개고 싶었지만 평정심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개가 짖었다고 생각하고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빨리 배달을 시킨 손님을 찾아갔습니다. 배달이요. 늦지 않게 왔어요. 중국집 짜루짜루 똥자루 주문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 진달래야, 내가 틀렸어. 나야 나. 그 고등학교 동창 이미자야. 미자랑 맞짱을 뜨다가 뒤지게 맞았던 미자가 나란다. 그래, 그때 내에게 뒤지게 맞고 코뼈 수술한 미자가 바로 나야. 덕분에 내가 코를 세워서 이렇게 이상한 코를 가졌어. 동창을 만났지만 학교 다닐 때 저와 싸움을 많이 한 애였어. 빨리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전 마음에 없는 사과를 했어. 너야, 어릴 때 미안했다. 그땐 철이 없어서 싸움을 많이 했지. 미안한 건 뭐가 미안해? 우리가 치고받고 맞짱을 뜨면서 꽤 친했었잖아. 아, 맞다. 너 학교 축제 때 노래 불러서 대상 받았지 그거? 기억해. 너 완전 씹덕이었잖아. 다행히 친구는 저에게 불만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 많이 반가워하며 자리에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누자고 고집을 부려 그렇게 하기로 했어. 방송국에 있는 걸 보니까 작가나 PD로 있는 건가 봐. 미자야, 너 대단하다. 그냥 PD 나부랭이면 대단할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달래야, 너 옛날에 그 길을 아직도 가지고 있니? 내가 좀 빌리면 안 될까? 그게 언제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러는 거지? 아, 나 트로트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데. 도전자가 너무 적어서 문제야? 지상파 방송이면 지원자가 줄을 선다는데 여긴 지역 방송이고 큰 인기를 받기 어려워서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 도전자들이 오디션 보는 영상을 채워야 하는데 아무래도 분량이 부족할 것 같아. 달래야. 친구야, 나 좀 도와주라. 지금 우리 팀 작가들까지 도전자로 출연하는 상황이야. 내가 출연해서 끼 좀 부려주면 진심으로 고맙겠다. 친구는 출연료도 적지 않게 줄 것이라며 두 손을 모아 부탁했어. 부족하다는데 저는 예정도 있기도 했고 저 때문에 코 수술까지 한 게 미안해서 출연해보겠다고 전해줬어. 그냥 미친 척하고 깨 한 번 부리고 나오면 되겠거니. 생각하고 연습하는 것은 전혀 안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친구가 일하는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입구에서 동서와 마주쳤어요. 분명히 저를 쪽팔리게 하는 척하지 말라고 하고 지가 먼저 와서 인사를 했어요. 형님, 장사가 잘 되나 봐요. 아니, 그런데 왜 철가방이 없으실까? 까먹으셨나요? 아는 척하지 말라며 그냥 동서의 길이나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정으로 왔다고 말했죠. 형님, 저는 지금 방송국 관계자로서 온 거예요.
배달이 아니면 왜 여기에 오셨나요? 출입 제한하기 전에 말씀해 보세요. 내 친구가 여기서 일하는데 그 친구가 방송을 하나 하는데 부탁받아서 출연하기로 해서 왔어요. 트로트라고 뭐라 했더라 하여튼 방송 출연하러 왔어요. 네, 설마 트로트 101에 지원하신 거예요? 우와, 그 대회에 참여한다니 진짜 웃기네요. 아, 그 프로그램 출연자가 없어서 위태위태한 거라는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노래는 무슨 개나 소나 하는 줄 아나요? 형님, 노래 좀 해주세요. 제 성질을 돋구는 동서와 한바탕 할까 하다가 친구 부탁이 우선이어서 무시해버리려고 했습니다. 평소에 나는 노래를 못하는 그냥 도전자인데 영상이 부족하다 해서 왔다고 해요. 출연료, 축내로 오셨구나. 하긴 방송 출연료가 짧게 배달 일주일치랑 비슷하겠네. 알았어요. 그럼 열심히 해서 합격해보세요. 파이팅. 끝까지 무시하고 가야 했는데 동서에게 마지막으로 경고 한마디를 해주고 싶었더군요. 그래서 전에 했던 말을 다시 전해주었습니다. 동서, 입으로 흥한 자는 입으로 망한다. 자네는 주둥이를 너무 함부로 놀리는 것 같아. 그러다 새된다. 그리고 앞으로 날 보고 아는 척하면 그때는 앞뒤를 봐주지 않을 거야. 내년 싸대기부터 날려버릴 거야. 나도 이젠 한계점에 다 달았거든. 이에 동서는 희죽거리며 비아냥대더군요. 죽겠네 그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배달부와 아는 척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오래 잡념 같은 동서와의 대화를 끝내고 친구의 사무실을 찾아갔고 서둘러 분장을 하고 세트장에 들어갔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서 트로트를 아무거나 한 절만 부르면 집에 갈 수 있다고 해서 고등학교 축제 때 대상을 받았던 노래를 선택했어요. 참가 번호는 18번 진달래입니다. 제가 부를 노래는 뱀이다, 입니다.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뱀이다, 뱀이다. 몸도 좋고 맛도 좀 뱀이다. 이미 3번 모아놓은 돈이 다 사라졌다. 귀신이 집 안을 맴돌고 있는 거야? 고등학교 때랑 똑같다면 이거 방송에 나간다면 시청률이 좀 나올 것 같다. 고맙다. 친구야. 넌 나의 은인이라며 좋아해주더군요. 그래서 전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보름이 지나 텔레비전을 틀어 남편과 보았는데 그도 역시 배꼽 빠지게 웃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 아, 왜 나한테는 저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거야? 여보, 나 라이브로 뱀이다 들려줘. 막춤 추면서 보여달라고. 아, 그만해. 쪽팔려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미쳤지. 친구 부탁이라고 해서 얼떨결에 했는데 지금 존나게 후회된다. 아, 저걸 내가 아는 줄.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우리 중국집 앞에 24시간 동안 틀고 싶은데 이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 여보, 우리 홍보도 할 겸 당신의 영상을 중국집 유리창에 텔레비전을 달아서 틀어보는 것은 어때요? 장난치는 남편에게 어금니를 꽉 깨물고 대답했다. 좋아, 틀고 싶으면 틀어. 뒤지고 싶으면 알았어. 그러나 당신, 진짜 끼쟁이야. 요즘 말로는 귀염뽀짝하다고. 응, 그래, 매력 덩어리야. 그가 저를 끌어안고 뽀뽀를 쪽쪽 해준 후, 그날 밤은 저를 1분도 재우지 않고 남았다. 침대에서 열심히 사랑해 주었던 후, 이틀 뒤에 PD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방송 잘 봤느냐는 물음에 쪽팔린 것 같다고 대답했죠. 그러나 추가 촬영이 필요하다며 또 나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1차 예선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추가 촬영을 왜 해야 하는지 물었더니 방송국에 오면 알려준다고 하더군요. 이미 시작한 작업이니까 최종까지 도와주기로 마음먹었고 약속한 날에 방송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인지 방송국 입구에서 다시 동서를 마주쳤어요. 절대로 아는 척하지 말자고 했지만 이번에는 차마 그냥 지나치기를 바랐던 참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동서가 시비를 걸더군요. 이봐야 형님, 여기 왜 또 오셨어요? 방송 한 번 타더니 여기가 자기 집 안방이라고 하나요? 동서 한마디만 더 하면 내년 머리채 다 뽑아버리고 코뼈를 부러뜨릴 거예요.
그거 실리콘이에요. 그리고 강냉이도 라미네이트 같은데 다 털리고 싶지 않으면 아가리 묵념하고 지나가요. 오늘 무사히 하루를 보내는 걸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말이죠. 뭐래? 짱깨년이 방송 타더니 분수를 잊어버렸나? 어디 감히 PD님을 협박해. 내가 형님 하니까 사리분별이 안 되냐고. 이봐, 짱깨야. 나는 이 방송국에서 잘 나가는 PD거든. 내가 어디서 내 머리털을 건드리거나 주둥이를 낼 것 같아? 털어버리네 하면서 개지랄을 떨어. 안 되겠다. 미녀는 오늘 여기서 나한테 좀 맞아야겠다. 제가 주먹을 들고 자세를 취하자 누군가의 신발 한 짝이 머리 위로 날아와 동서의 면상에 적중했습니다. 어떤 게 호로 자식이 신발을 던진 거야 나와봐. 동서를 뒤지게 손봐주려는데 불청객이 낀 것 같아 잠시 멈췄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뒤를 돌아보는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서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아줌마들과 아저씨들 그리고 학생들과 꼬맹이들까지 눈을 부라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가늠되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는데 곧 내 PD 친구가 달려나오며 소리쳤다. 그리고 팬클럽 사람들도 다 오셨나 봐. 오늘 추가 촬영은 너와 팬들의 만남이야. 재밌겠지. 미샤,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나랑 팬클럽 뭐야? 너 아직 내 영상을 안 본 거야? 너 지금 유튜브 스타 됐어? 뱀이다.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더니 500만이 넘었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팬들이야. 예선에서 떨어졌지만 내가 아주 큰 인기를 끌어서 팬미팅까지 기획한 거야. 난 내가 눈치채고 있는 줄 알고 설명을 안 해줬던 거야. 여기 봐봐. 영상 보이지? 조회수 500만 아니 600만으로 늘었네. 내 영상을 올린 게 아니라 그쪽 팔인 영상을 올린다고. 내가 못 살아. 친구야, 미안하다. 나는 너를 좀 팔았어. 대신 너한테 출연료에 추가로 보너스도 두둑하게 줄 거야. 다람쥐야,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내 팬으로 오신 분들이니까. 표정 관리하고 빨리 인사부터 드려. 저는 꿍시렁거리면서도 저를 보러 와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 최대한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팬들은 아까 굳어졌던 표정 그대로였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저에게 쌍욕과 조롱하던 동서를 죽일 듯이 째려보고 있던 겁니다. 조금 전 머리 위로 날아온 신발은 제 팬 중 한 분이 던지신 거고, 그러자 제 PD 친구가 동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 개진선 PD, 너 여기서 뭐 해? 설마 내 친구랑 아는 사이야?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 너 또 진상 부렸냐? 어머 미자야. 둘이 아는 사이야 하긴 같은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으니 알 수도 있겠구나. 동서가 나한테 쌍욕하고 지랄해서 팬이라는 분이 신발을 던진 거야? 동서? 개진상이네. 동서였어. 그래서 지금 인연이 너한테 시비를 털었고 팬들이 화나서 신발을 던진 거야? 개진상. 너는 어떻게 된 게 어딜 가도 문제투성이니? 인생을 왜 그러고 살아? 동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더니 바로 두 손을 바지 앞섭해 모으더군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 형님이랑은 친구 사이였어요. 트로트 101에 아는 친구가 있다더니 바로 선배님이셨군요. 이런 우연이. 네, 면상 보면 오바이트 쏠려 승질머리 더러운 년이 착한 척하니까 못 봐주겠다고. 그런데 너 내 친구한테 쌍욕을 했다고 해? 손이 동서인데 그래도 되는 거야? 아, 선배님.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똑바로 해주세요. 계약직 PD년 주제에 내 친구한테 갑질한 거냐고. 그게 사실이면 내년 바로 모가지 날려버린다. 저는 계약직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반응했습니다. 잠시만요. 계약직 PD였다고 하는 동서가 이 방송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PD라고 했는데 그리고 동서가 방청권을 우리 어머니에게 마치 가져다 주었다고 하더라.
그런 일은 힘이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이 계진상년이 여기서 가장 잘 나가는 필이라고 지나가는 개가 주둥이로 오줌을 싸는 소리를 하네. 얘야, 계진상아, 너 방청권을 훔쳤지. 어쩐지 내 위에 있는 책임 PD가 나에게 맨날 도둑년이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했던 거구나. 역시 내년이 한 짓이었구나. 별로 놀라운 것도 아니야. 문제를 일으키는 진상년이니까.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발 PD님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안 그럼 저 진짜 모가지 날아갑니다. 동서가 바짝 쫄아서 빌빌거리는 걸 보니 흥미진진하더군요. 그래서 전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내가 이 방송국에서 힘이 좀 세구나. 미자야, 내가 내 부탁을 들어줬으니 너도 내 부탁 하나 들어줘라. 그럼 뭐든 말해봐. 그래서 전 동서가 저에게 버렸던 계진상 쓰레기 집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진상년이 꼴값을 떠는 게 싫으니 무조건 잘라버리라고 했죠. 이 계진상. 진짜 이름대로 계진상을 떨었구나 너. 제 친구한테 갑질하고 조롱을 해서 짱끼라고 놀렸어요. 나쁘게들 했다고 이 정말 어처탄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바닥에 발도 묵지 못할 정도로 괴롭히는 것이 나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친구야, 말만 해. 나는 우리 인연을 끊어주겠다고 했어요. 그 정도 능력은 내게 있으니까요. 제 친구는 생각보다 방송국에서 훨씬 더 잘 나가는 실력 있는 PD였습니다. 반면에 동서는 어디서든 할 수 있는 협약직 말단 PD였어요. 그런데 제 앞에 있는 팬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동서를 비난하며 성급하게 반발했어요. 그것은 다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것이 아니라 눈빛으로 된 것이었어요. 동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형님, 저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를 선배님 앞에서 잘 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떠나면 갈 곳이 없어요. 사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여러 번 PD 시험에서 떨어져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백수로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계약직 기회가 와서 겨우 이 방송국에 들어왔습니다. 형님, 우리 한 식구로서 서로 돌봐주는 게 어떨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노력해서 모시겠습니다. 형님 동석 2번이나 말했잖아요.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고. 자네가 입으로 흥한 건 알겠지만 입으로 망한 건 제가 확실하게 보여줄 테니 조심해라. 바보 같은 년아. 분노를 참아온 그 순간에 풀어버리려고 동서의 코에 펀치를 날렸습니다. 어머, 내가 뭐라 그런 거야? 형님, 방금 들으신 건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제가 흥분해서 그러는 거라. 형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굽신거리면서 평생 모실게요. 이건 뭐? 지킬 앤 하이드가 따로 없었습니다. 정신이 나갔다 들어와 다시 굽신거리며 사과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아닌 제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십다만 저 일이 돌같이 생긴 년이 감히 우리 뱀이다 준말을 조롱해. 짱깨가 어째 여러분. 우리에게 진상현에게 올해 팬심을 보여줍시다. 뱀이다 준말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보여주겠다고요. 여기서 뱀이다 준마는 뱀이라 불리는 아줌마를 줄인 제 애칭입니다. 뱀이라 불리며 노래를 부르고 막춤을 추는 내 즐거운 행복도 감사하게 여기지만 팬이 되어 주신다면 그 또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무척이나 감동적입니다. 어쨌든 제 팬들은 각자 신발 한 켤레를 벗고 동서의 맹상에 던졌어요. 대부분 운동화였지만 그 중에는 키릴도 있었고 축구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발 세례를 받은 동서의 면상은 신발 바닥 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이 광경이 너무 우스워서요. 박장대소를 하고 말아버렸어요. 저는 팬들에게 그만하라고 말렀어요. 더 했다가 사람 하나 잡고 다들 경찰서로 끌려갈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에요. 동서, 인생이 참 재밌다, 그치? 이렇게 대반전이 있을 줄 알았으면 동서한테 쌍소리 들어가며 무시당할 때 흥분하지 말 걸 그랬어. 동서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 예상하지 못하고 개진상을 피웠지. 어쨌든 오늘로써 자네 인생은 끝이야. 물론 모든 걸 끝내진 못하지만 최소한 PD로 일할 수는 없을 거야.
나한테는 옆에 능력 있고 잘 나가는 PD 친구도 있고 내년이 어떤 년인지 입소문을 내서 테러해줄 팬들이 있으니까 말이야. 그럼 알아서 살아남아. PD 말고 다른 직업을 찾아야겠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가 PD라니. 잘리면 큰일 나요. 시어머니한테 대단한 사람이라고 실컷 떠들었는데 모든 게 밝혀지면 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겁니다. 게다가 제 남편도 절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형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걸 보고 정남이가 떨어진다며 각방을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PD까지 잘리고 형님한테 짱깨라고 비하하며 방송국에 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알면 아마 절 떨어질 거예요. 형님, 저 남편이랑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제가 달라질게요. 그러니 제발 사모님한테 따르라 했다. 키워주세요. 이렇게 빌거든요. 민혁이 개가 되라고 하면 그렇게 할 거라고. 자, 너도 봐봐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제게 살려줘 이런 삶 좀 해달라고 작게 부탁하는 년아. 나는 지킬 앤 하이드를 뺨치는 이중 인격의 동서를 내려다보며 혀를 차며 킁킁거리며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팬들이 던진 가장 냄새나는 신발 한 짝을 붙잡아 동서의 주둥이에 꽂았습니다. 넌 이 주둥이로 인생을 엮어 먹은 것이야. 누구 탓도 하지 말고 스스로 처신해 이러는 상년아. 냄새나는 신발 한 짝을 물고 개처럼 눈 잃었습니다. 짖는 동서를 두고 저와 PD 친구, 그리고 팬들과 함께 세트장을 향했습니다. 동서는 넓은 방송국에서 신발을 물고 눈물을 질질 짜면서 최후를 맞았고요. 동서가 어떻게 되었든 나중에 알 일이 없고 지금은 팬들과 미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려하고 예쁘게 꾸며진 세트장에 천장에 깔린 조명들이 저를 비추고 있었고 대포만한 카메라 6대가 저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팬들의 요청으로 데미다를 부르며 막춤을 추었어요. 이것으로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으니 한몸 불사르며 최선을 다했기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쏟아지는 앵콜 소리에 데미다를 6번이나 불렀습니다. 역시 막춤을 추면서는 확실하게 말입니다. 땀으로 범벅이 되자 팬들은 환호해 주었고 일부 팬들은 나의 데미다에 대한 감동으로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못 나간 채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는 저와 같은 평범한 여자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감동했습니다. 재충연 방송은 텔레비전 시청률은 낮게 나왔지만 유튜브에서는 대박을 쳤습니다. 데미다 준마라는 애칭으로 이름이 알려져 접한 시어머니는 뒤늦게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스타가 된 며느리를 만나러 지난 사건에 대해 사과하러 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쉽게 마음을 열기 어렵습니다. 동서에게 한마디 했다고 머리채를 뜯으며 싸대기를 날린 그 손길과 사악한 마녀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질질 짜며 용서를 빌었어요. 우리 큰며느리는 많이 서운해했어요. 제가 둘째가 주는 트로트 방송 티켓에 혹해서 미쳤었나 봐. 아가이 못난 시이미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요? 솔직히 당장 사과를 받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얼굴만 봐도 그날이 떠오르거든요.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언제까지 아가, 내가 친구들한테 며느리가 뱀이라고 말하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다들 너의 공연을 보려고 해요. 목이 쉬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아가, 당신이 나에게 감정이 풀리지 않았을지 몰라도 내 친구들 앞에서 한번 뱀이라고 불러주고 춤을 춰주면 안 될까요? 제 시어머니는 제 감정을 상관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친구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달라 했는데 고집을 부린 것 같아요. 저는 방바닥이 될 때까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가로저으며 싫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뺨을 때렸어요.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뱀이라고 부르라는 걸 거절했다고 때리신 거예요, 어머님. 진짜 그것 때문에 때리신 거예요? 인연이 좀 떴다고 깝치는 것 같아 보여요. 야, 이 여자야, 너는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있느냐? 출세 한장기년이 애교 부리는 거 너무 싫어해 놀랄 정도로 놀라서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었어. 내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 그러자 다시 내게 손을 향해 들었는데 남편이 바로 시어머니 손을 잡고 끌어내 버렸어. 어떤 짓이야?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손찌검을 하는 거냐? 라고 물었어. 삐딱한 놈이야. 내가 너희 아내한테 한 대 때렸다고 해서 소통을 끊겠다더군. 내가 내 마누라한테 진문 같다고 할 때 내가 봐주겠냐? 라고 계속해서 비난했어. 제대회로 나가면서 호불호를 나누어 얘기할 수 없게 뜻을 표현했고 애들이 나이 새서 미쳤나 봐. 그러나 이들이 공손한 기본적인 예의를 알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나한테 내 놈의 멍청함을 보이기도 했지만 어릴 적에 내가 그 모습을 아직도 지니고 있는 건가 동생의 절반만큼만 닮아보라며 엄마가 동생에게 하는 대우를 나한테도 반 정도 해보라고 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엄마는 동생만 특별히 보살펴주셨다. 나는 강조되지 않도록 키워주셨어. 부모님께서 나에게 했던 일이 뭐 있어. 너가 먹은 밥과 자는 방은 다 남이 해준 거야? 그런 건 다 내가 했어. 정말 웃겨.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건 전부 아버지가 유산으로 이룬 거야. 내가 공부를 잘 못한다고 하는데 동생이랑 매번 싸우는 건 한마디 따뜻한 말 한 번도 없는 거 알아? 집에 가버려. 엄마네 집을 팔아서 동생한테 아파트를 사주었으니 붙잡혀서 논일러 가세요. 다시 돌아와 내 아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이런 짐승 같은 새끼를 기껏 키워놨더니 나한테 불만만 가득했네. 이놈아, 내가 좀 잘났어 보여. 40평 아파트가 아니라 100평짜리 펜트하우스를 해줬을 거다. 이 망할 호로 새끼, 집 분수도 모르고 따뜻한 한마디채 연병을 해라. 야, 나도 너 같은 자식 없는 셈 치면 그만이야. 더러워서 내 마누라한테 뱀이나 개구리냐고 불러달라고 안 한다. 이 얼간이 부부 같으니라고. 남편은 대화를 더 이상 섞어봤자 속만 사하고 쌍욕만 듣고 먹었으니 그냥 시어머니를 조용히 내쫓아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시어머니를 다시는 만나지 않게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뱀이다 줌마라 불리던 사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고 팬클럽 또한 사라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중국집을 운영하며 주중에는 5일째로 일하고 주말에는 데이트를 즐겼어요. 그런 일상이 계속되던 중에 우리는 곧 아이를 가질 예정이고 무수히 많은 행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연락이 끊긴 시댁 식구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심한 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동생은 PD 일을 잘리고 시댁생과 이혼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시댁생이 아직 정신이 또렷하기 때문에 동생이 가진 악랄한 성향을 모두 보여준 결과였다고 합니다. 헤어짐을 결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동서는 방송 관련 일을 아예 못하게 매장되어서 새롭게 찾은 일은 결혼식 촬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제대로 못 찍어서 금세 잘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는 얘기네요. 그 남자는 중국 출신이자 부자로 알려진 사람이었지만 동서와 결혼한 뒤에야 그가 부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꾼 총책을 맡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이 교도소로 가고 동서는 빈곤한 생활을 하며 식당에서 주방보조를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어머니는 트로트 공연을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공연 티켓이 없어서 몰래 담을 넘어가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사고이고 믿기 힘들죠. 그런데 일간신문에 실린 실제 사고였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시동생에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어요. 시댁 재산을 따지면 시동생에게 모두 돌아갔으니 장례와 제사를 시동생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든지 맘대로 하라고 했어요. 시동생은 계속해서 우리와의 인연을 유지하려는데 우리는 시댁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우려 하여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거든요. 이렇게 제 사연을 숨김없이 써봤네요. 우리 부부가 냉철하고 심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부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테니까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음악